저는 23년째 부모님들과 독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독서 교실에서도 하고요. 도서관 학교 강의를 나가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등 독서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자리 잡게 된 책에 대한 마음은요, 거의 평생 간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독서 좀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집에 책이 많으면 아이가 책을 읽을까요? 두 번째, 부모님과 아이의 독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 번째,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나요? 이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집에 책이 많으면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할까요? 자, 책이 많은 것, 많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책을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구입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은 어른보다는 책에 대한 관점이 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모님이 선택하고 부모님이 구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책의 90%, 95%가 그렇다면 이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서라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면서 하는 게 독서고, 그랬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책장의 책을 스스로 읽은 책들로 꾸려가는 경험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취학 전에도 경험해보면 좋은 건데, 책장의 책을 자기가 꾸며가면서 그리고 채워가면서 뿌듯한 그 기분이 있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책장 쫙 정리해놓고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주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일정 부분 얻어서 채워갔을 때,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럴 때는 책이 많은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책 모으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읽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또 책이 많고 적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독서와 아이의 독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거는 딱 단정 지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무조건 관련 없다, 아니면 부모님이 무조건 읽으셔야 된다, 두 가지 다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제가 그 상황들, 제가 보아왔던 거,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부모님의 독서를 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책을 읽는 게 왜 아이에게 해가 될까요? 이런 경우예요. 부모님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거의 소파에 앉으시면 보시고 자기 전에도 보시고 이런 분이신데, 아이랑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거나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면 아이가 부모님의 읽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감화를 받지 않아요.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 부모님이 왜 책은 저렇게 좋아하실까라는 반대의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부모님이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자기의 독서 모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 하고 계신 독서의 모습을 아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소설을 좋아하지 않고 비소설을 좋아하면, 게다가 소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도 비소설 중심의 독서를 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소설 의미 없어, 책은 무조건 문학이지 하면서 문학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또 아이에게 문학 중심의 독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독서에 대한 생각이 아이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하자 이야기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책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독서의 목적, 내가 책을 읽는 이유를 찾아가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는 게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책을 읽는 사람의 라이프를 형성해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책을 사는 일, 그 다음에 서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책을 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하고, 이런 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아이들 보면은요, 부모님의 독서와 무관하게 책 좋아하는 아이도 봤고요,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많이 봤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부모님이 독서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뭐 밖에서 뛰어나가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 혼자서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아이, 이런 성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활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과 완전히 무관해요. 부모님이 글자 한 글자도 안 보는 분이셔도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가 책 찾아서 봐요. 책 안 사주셔도, 부모님이 독자 라이프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책을 안 사주셔도 뭐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든 책을 빌려보거든요. 이런 특수한 사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등학생 친구들, 초등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자고 권하거나 초등 어린이의 독서를 잘 해보고 싶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독서가 발달해 가는가, 읽기 발달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른들이 독서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보다는 아이들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가 읽으셔야 아이가 읽는다는 걸 그렇게 크게 절대가치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꼭 정해진 책을 읽어야 하는가, 또는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가. 저희가 살면서 읽으면 좋은 책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아이가 당장 그거에 손이 뻗지 않으면 그냥 슬슬 훑어보기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의미가 없는 거죠. 독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책, 어떤 책을 읽느냐 보다는 얼마나 몰입을 해서 책을 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몰입을 해서 본다라는 거는 그 책의 어떤 부분이 자기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러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3학년인데 어떤 책 읽혀야 되죠? 4학년인데 어떤 책 읽혀야 되죠?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독서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의 3학년 어린이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책을 권해드려야 되지?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책은 사실 되게 많아요. 자, 아이가 어떤 책을 지금 좋아하는지를 보시고요. 그 책과 최대한 비슷하거나 연결성 있는 책들을 찾아주셔야 그 책도 몰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의 독서 교육에서는 중요한 것이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한 가지를 진리처럼 믿으시기보다는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조금 개방성을 두고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유연성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잘 도와주시면 충분히 읽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